총처럼 쭉 나오는 이렇게 그러진 않겠지. 살에 걸리는 그러니까 어디서 만든 거지?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제 정신과의 비약물적인 치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계속 꽂혀서 지금 그렇죠.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ECT. 그렇죠. 네. 오늘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물이긴 한데 이제 정신과가 꼭 먹는 약과 상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약물인데 먹는 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생각나는데? 뭐 코에 뿌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그거 말게 뭐가 더 있어? 연골 바르겠어요, 설마? 사실 없지 붙이는 게 있긴 해요. 아, 패치가 있구나. 패치, 그냥 진통제는 패치형이 많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리고 혀 밑에 녹이는 것도 있어요. 아, 설화정도 있고. 잘 모르네. 생각해보니까 설화정 저희 면역 치료할 때 많이 쓰는데. 굳이 싸우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분무형 치료제입니다. 근데 우리 거랑 좀 다르게 생겼네요. 분무하고 쉽게 생겼네. 그래서 아마 자약같이 생겼는데요? 자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다고요, 야. 자약이? 앞이. 아, 그래서 제가 예. 약을 다양하게 네. 하시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성분이 뭐냐면 케타민이에요. 케타민? 케타민 뭐로 알고 계세요? 케타민 진통제. 그쵸? 약간 마취할 때도 쓰고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부작용도 있고. 그쵸. 해리장. 해리 증상이 있죠. 네. 치메리 할 때 해리 말고. 예, 해리, 아이 해리. 그러니까 해리 증상이라는 게 막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뭐 좀 비현실감이나 이인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리 증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케타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취제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 케타민을 오프라벨 그러니까 처방 외로 사실은 뭐 해외에서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서 썼었어요. 아, 약이 잘 안 듣는 우울증에서? 네,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충분한 용량과 기간으로 2가지 이상의 항우울제를 처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되게 약간 어려운 상황. 어렵죠. 저희는 TID, 트리트먼트 레지스턴스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 또. 약물이 보통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를 쓰는데 이 항우울제가 보통 뭐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에만 좀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이제 좀 기전에 있는 거는 좀 효과가 보는데 이제 또 다른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충분히 효과를 못 봐요. 다른 성분 때문에 온 거는 그쵸. 그 약이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 ECT나 TMS를 많이 써요. 그러네. 그거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네. 예, 예. 근데 뭐 그것도 ECT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좀 거부감이 있고, 그렇죠. 예. 뭔가 좀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전신 마취를 또 해야 된다는 거. TMS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게 있는 기구를 또 가야 되니까 기계를. 그러니까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DF 정신건강의학과. 근데 ECT 댓글에 어떤 분이 이 에스케타민을 교수님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약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구독자분이 우리 헬프님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좀 준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케타민을 뭐 그런 IV용으로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이제 성분분을 조금 이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무형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IV로 해야 효과가 빠르니까 먹는 약보다는 이렇게 코에 뿌리는 분무형으로 나와서 효과도 빠르고 또 부작용 같은 것도 좀 많이 완화를 좀 시킨 거예요. 코에 넣는 형태가 좀 더 효과가 빠를 수 있지. 저희도 진통제 중에 진짜 제일 효과가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코로 분무하는. 그치. 네. 네. 그래서 이 케타민은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보다는 이제 글루타메이트, NMDA 리셉터 쪽에 작용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쵸. 요쪽 기전을 좀 조절을 해서 신경 독성을 좀 줄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봐서 한 1,700명 정도 되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적지 않은 데이터를 쌓았네요. 근데 이제 딴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랑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뿌렸을 때 24시간 내에 우울증 경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좀 더 즉각적이라. 즉각적인 거. 먹는 약은 효과가 먹는 약은 보통 몇 주가 걸려요. 몇 주? 몇 주를 하루로 줄인 거예요? 이게 약간 용량이 약간 차곡차곡 뭔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나 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SSRI 같은 거 쓰는 경우는 진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이제 4주까지도 걸리고 근데 당장 심한 우울감이나 뭐 자살 충동이 있는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코에 뿌리는 분무형을 통해
좀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좀 급여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자살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높고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OECD 국가 중에 1등, 2등을 다투는 나라인데 항우울증 약으로 몇 주간 지켜보기에 좀 불안한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마냥 입원시키기에는 이분들이 뭐 학교라던가 맞아. 회사를 일상이 있으니까. 일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굉장히 한 달 기준으로 비싼 약이지만 그래도 그걸 따지고 입원과 이분이 일을 못하는 걸 포함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래도 이득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너무 보험이 커요. 되면 훨씬 좋겠지. 나라에서 조금 빨리 보험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좋은 이야기네. 이비인후과 의사로 봤을 때 혹시 네. 아주 좀 별로다 아니면 좀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너무 자약처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이게 뭐 더 깊숙이 못 들어가게 해놓은 것도 어. 괜찮은 것 아, 같고 이렇게 코에 더 넣지 그리고 말라고 이거는 되는 한 거구나. 번씩만 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돼. 왜냐면 이게 깊숙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는 건데 이게 또 뾰족하거든. 우리가 주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상관없겠지.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분사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 쪽은 이게 경험이 많아서 그 분자 형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코 점막을 뭐 과하게 혹시 뭐 자극하지 않는지. 이거 물총처럼 쭉 나와. 이렇게 그러진 않겠지. 살에 걸리는 그러니까. 어디서 만든 거지? 아, 이게 잘 만든 데서 만들긴 했지. 여기 좋은 회사죠. 네. 근데 혹시나 비강 스프레이만큼 이게 예. 경험이 쌓이진 않았으니까. 저도 뭐 샘플이라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뭐 식염수 예. 같은 거라도 넣어.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얀센 분들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연구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이제 한 번 썼다고 이렇게 흰색 초록색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 번 떴으면 이제 다 쓴 거니까. 다 쓴 거랑 표시가 그러고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의사 앞에서 쓰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집에 가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 앞에서 쓰고 관찰을 하고 이 2시간 동안 괜찮으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뭐 이 과정도 좀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안전하게 환자분한테 처방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거는 이제 이게 뭐 단기간 연구나 장기간 연구에서 우울증 향상 효과도 있었고 재발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해요. 단기 효과도 있고 장기 효과도 있구나. 예, 있구나. 예. 근데 아직까지는 단독 투여보다는 항우울제랑 병합 투여를 해서 아무래도 이거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뭐 비강 스프레이가 아무래도 먹는 것보단 적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케타민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해리 증상, 우창 선생님이 말한 해리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도 사실은 있고요. 또 혈압이 좀 증가한다라는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초기에 하기 전에 혈압을 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중환자실에서는 장점이 되거든요. 중환자실에 오는 환자분들은 혈압이 저하되어 있는데 그렇지. 이럴 때 마취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뭐 sepsis나 이런 네. 환자들이 있어요. 마취하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케타민을 쓰면 혈압이 유지가 되니까 케타민을 그럴 때 저희가 써요. 그래서 이게 에스케타민 투여하고 2시간 동안은 관찰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이제 수면 마취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운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에스케타민 하신 분들은 이제 그날 운전이라던가 아 그날 운전 못해요? 예, 복잡한 기계 사용 작동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받은 거랑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투약 전에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없어요? 아까 뭐 140에 90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예, 조심스럽게 좀 얘기하고 또 에스케타민의 부작용 중에 이제 구역질이나 구토가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웬만하면 분무 전 먹어야겠다. 예, 2시간 전에는 고체 음식 그리고 30분 전엔 액체도 좀 금식을 하고 와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준 선생님이랑 관련이 있는데 또 비강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이제 비충혈 완화제는 이거 뿌리기 1시간 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혈관 상태를 좀 변화시킬 수 있어 흡수를 달라지게 할 수 있겠구나. 일단은 비강 내에 약이 남아 있어서 그게 흡수율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왜냐면은 스테로이드는 사실 그렇게까지 즉각적인 효과가 없거든. 없으니까. 근데 뭐 거기 이렇게 묻어 있거나 하면은 얘가 들어왔을 때 점막에 하나 더 껴 있으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뭐 딴 거보다 이제 케타민이란 약물 자체가 어쨌든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물론 분무 형태 에스케타민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곤 하지만 이제 사실 알 수 없죠. 이제 막 신약으로 나온 약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판이 돼도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복구가 되잖아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좀 이 부분은 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 딴 거보다 저는 24시간 내에 우울증을 이렇게 확진시켰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우울제는 뭐 한 몇 주, 뭐 길게는 4주까지 걸린다는데 그렇죠. 그거를 하루로 줄였다는 그렇죠. 거는 예.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 이렇게 뭔가 이게 우울증이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네. 또
자살도 너무 높아서 문제가 예. 되는데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스프레이가 사실 뿌리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예. 이걸 환자가 직접 뿌리는지 아니면 의사가 뿌려주는 건지. 이렇게. 예. 근데 그냥 의사 앞에서 환자가 하나, 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도움이 되면 너무 좋지. 진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은 우울증 약을 여러 개 써도 우울증이 계속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 희망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뭐 관련 논문이나 교수님들 발표를 저도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좋네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자, 예. 네, 감사합니다.